분산 지배 원리 공부했잖아요. 자, 기대 수익률, 수익이죠. 여기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은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씁니다.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참고로요. 만약 분산이 4%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거든요. 그럼 루트 4%잖아요. 그럼 2%겠네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거의 같은 애예요. 그 차이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표준 편차는 위험이에요. 위험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였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야? 동일 위험이 똑같을 때는 수익이 제일 큰 거,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그렇죠.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왜 필요하냐? 지금부터 우리가 뭘 공부한다고 그랬냐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식에서 왔다고 그랬지. 이 이론이, 이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이 이론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를 봤을 때 많은 주식들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죠. 맞아요? 많은 주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주식들마다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다 있어요. 각 주식마다 위험과 수익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계산을 다 해놨단 말이야.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2%예요. 그럼 2%는 뭐가 2%라는 뜻입니까? 표준 편차. 위험이 몇 프로다? 위험은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우리 여러분 여론조사할 때 신뢰도 95%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뭐 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위험이란 말이야. 이 지금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5%라고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험도 다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위험이 2%인데 자, C라는 주식, B라는 주식, A라는 주식이 있어요. A라는 자산, 투자한. 그러면 C는 수익이 2%, C는 수익이 3%, A는 수익이 4%예요. 이 A, B, C의 위험은 몇 프로인데요? 위험은 2%죠. 수익이 다 다르죠. 그럼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4%인데 뭘 선택해야 돼? A를 선택해야 되죠. 이게 무슨 원리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잖아요. 위험이 똑같을 때는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선택해라.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얘들은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A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는 있어요, 없어요? 요 위에는 투자한이 있다고? 그럼 이거 왜 선택하는데? 그 위에 거 선택해야지. 내 말하는 걸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웃을 게 아니고 심각한 거야. 자, 요 위에는 막 투자한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얘를 선택해야지 얘를 선택할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또 위험이 3%가 있겠죠. 그럼 위험은 3%인데 수익이 다른 투자한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제일 위에 거, 얘 선택해야지. 동일한 위험일 때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선택한다고요? 아니, 누가 생각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빨리 태어나서 내가 발표했겠다, 이거. 누가 못하노? 자, 그럼 이거 선택하죠? 그러면 4%일 때도 마찬가지, 5%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쭉 연결하면 이런 선이 하나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는 투자한들이 다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 밑에도 투자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 밑에도 많이 있었겠지. 근데 얘들은 선택하면 안 되고 얘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잘 딱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B, C, D, E, F, G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다 투자안입니다. 투자안 주식들. 그럼 저 주식들은 무슨 원리에서 나왔어요? A, B, C, D, E, F, G는? 그렇죠. 맞아요.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서 나왔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맞아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을 주는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요 위에는 있어요, 없어요? 투자안이. 없겠죠? 있었으면 이렇게 됐지 않겠어, 선이? 이 밑에는요? 있지. 선택하면 안 되는 애들, 시체들. 선택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투자자는 어떤 걸 투자해야 돼요? 저 위에 있는 거 선택해야 돼요. 요 선 위에 있는 거 선택해야 되죠? 맞아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효율적 전선. 그럼 효율적 전선이 뭔데요? 물어봐요, 시험에서. 효율적 전선이 뭔데요? 하고 물어봐요. 효율적 전선이 뭔데요? 동일한 위험일 때 최고의 수익을 주는 것을 연결한 선이에요. 맞아요? 자, 그것부터 체크할게요. 271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거기 별표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줄 칠게요. 어디를 줄 치냐면 효율적 전선. 보이세요? 줄 치고요. 이 효율적 전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그래요. 효율적 프론티어 줄 치고요. 자, 그 밑에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가 투자안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이다.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잠깐만요.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험 이렇게 나왔다 그래 볼게요.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소의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이다. 어때요? 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효율적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는 위험이 똑같을 때 수익이 제일 작은 거 선택했대. 말이 돼, 안 돼? 조금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시험에서 틀린 거 찾기인데 동일한 위험에서 최소의 수익을 주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란다. 이렇게 냈다 해봅시다. O입니까? X입니까? 그래. 찾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잖아. 동일한 위험인데 최소 수익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러면 외워야지. 응?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 그래도 됩니까?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 위험. 그게 평균분산 지배 원리잖아. 그럼 효율적 전선은 어디에서 나왔다?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서 나왔다고요. 평균분산 지배 원리가 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워주면 좋죠.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위험과 수익과 말을 만들어 봐봐. 동일 위험 최고 수익, 동일 수익 최소 위험.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평균분산 지배 원리 정도는 아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편하게 하려면 안 돼요. 공부를 편하게 하려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때는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뭔가를 해결할 때는 꼭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는요, 이게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힘들더라도 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해야 돼요.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루 3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다 칩시다. 이 기본 조건이거든. 그럼 내가 공부를 3시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합격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3시간 공부를 해야 되듯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있거든. 그게 만약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걸 못한다. 그 문제는 틀린다. 그런데 평균분산 지배 원리는 위험과 수익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만들어 봐. 동일 위험, 동일 수익. 그래. 그게 뭐가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나온 게 효율적 전선이라고요. 그럼 앞으로 효율적 전선 그러면 동일 위험,
그래, 안 되면 그냥 중요한 말만 딱 기억해. 동일 위험, 최고 수익. 동일 수익, 최소 위험.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걸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라고요. 연결한 선, 여기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럼 투자자들은 이 밑에 있는 거 선택하면 돼, 안 돼? 그럼 요 위에 있는 거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의 의미는 많은 주식들 중에서 제일 좋은 애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투자해. 딴 거 투자하지 말고 요 위에 있는 거 투자해.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떤 거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자 마음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 그러면 A를 선택하면 A하고 B가 있을 때 A보다 B가 더 우월하다. B보다 C가 더 우월하다. C보다 D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나한테.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 좋은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고 내가 투자자 마음이라고 벌써 던져줬잖아. 그런데 A보다 B가 낫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효율적 전선에 있는 투자자들은 우열을 못 가립니다. 다 좋은 애들이에요. 다 좋은 애들이라고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투자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이때 투자자의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 그래.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는 거는요, 일단 위험을 좋아하느냐, 위험을 싫어하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요? 또 위험을 싫어한다면 많이 싫어하는지 적게 싫어하는지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여기 조금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로는요, 여기가 수익이죠. 기대 수익률 수익 아닙니까?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반비례? 비례? 뭐예요? 비례가 뭐예요? 비례관계가 뭐예요? 위험과 수익이 비례다. 예를 들어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로 한번 해봐봐. 위험이 커지면 그래, 그게 비례. 반비례는 위험이 커지면 어떤 게 맞아? 비례가 맞아, 반비례가 맞아? 비례잖아.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래.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위험도 커지는데 수익이 작아지면 투자 왜 하는데? 이런 게 저금하지. 자, 그럼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잖아. 그럼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는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 나오는 그림은요, 다 우상향이에요. 투자론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전부 위험과 수익을 가지고 그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무슨 형태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도 무슨 형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효율적 전선 무슨 형태라고요? 우상형이에요. 자, 그럼 지금 무차별 곡선 제가 그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무차별 곡선도 여기가 기대 수익률, 여기가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도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니까 어떤 형태일까요? 우상형.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나오는 그림은 다 우상형이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무차별 곡선은, 자,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요, 좋아하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요, 싫어하는 쪽으로 엉덩이를 내밀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위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일반적으로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무차별 곡선은. 이것도 우상향이죠. 이것도 우상향이죠.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라 그래요. 투자자가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게 홍길동이야. 홍길동이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거는 임꺽정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임꺽정도 위험 쪽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있네요. 맞아요? 임꺽정도 위험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자, 그런데 홍길동하고 임꺽정 중에 어떤 게 더 가파릅니까? 무차별 곡선이. 홍길동이 가파르지? 자, 이 말은 홍길동이 임꺽정보다 위험 더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가 위험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일단 나타낼 수 있어. 지금 엉덩이가 위험 쪽으로 빠져있지? 위험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른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 자, 줄치겠습니다. 어디를 줄치냐면 271 거기 양가로 이번에 무차별 곡선과 최적 포트폴리오 보이세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게 별표입니다. 일단 줄 한번 쳐볼게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거기까지 줄을 치고, 그 밑에 셋째 줄,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그게 보이세요? 더욱 가파르게 된다 보입니까? 거기는 줄 치고 별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위험 회피도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죠. 더 가파르다는 것은 완경사입니까? 급경사입니까? 급경사죠. 시험에서 그렇게 해도 낸다고요.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A가 위험을 더 싫어한다. B가 더 위험을 싫어한다. 그래, 그 뜻입니다. 오케이?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이 무차별 곡선은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쪽으로 가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임꺽정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무차별 곡선을 저기에다가 그려볼 수도 있을까요? 그릴 수가 있어요. 축이 똑같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 여기다 그린다고요. 그럼 제가 홍길동의 무차별 곡선, 이게 홍입니다. 홍길동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 위에 여기 주식들이 여기 밑에 쫙 여기 주식들이, 이 주식들이야? 그럼 이거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밑에 건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요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접하는 점이라 그래요. 접하는 점. 뭐하고 접했어요, 지금?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고 있죠. 이 점을 홍길동의 최적 투자점이라 그래요. 홍길동은요, 이거 선택해야 돼요. 여기 투자해야 된다고요. 홍길동은. 다시, 투자자의 최적 투자점은 어디라고요? 뭐하고 접하는 점?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장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안 되면 하다못해 접하는 점이라도. 만나는 점 그러면 안 돼. 무슨 점? 접하는 점. 만나는 점은 많아. 여기 만나는 점 아니에요. 접하는 점. 자, 그 다음 임꺽정 한번 볼게요. 임꺽정. 자, 임꺽정의 무차별 곡선은 홍길동보다 완만했잖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다가 여기서 접했다 그래 보겠습니다. 모양이. 여기서 접했어요. 여기.
그럼 여기는 누구의 최적 투자점이야? 임꺽정. 임꺽정의 최적 투자점이죠. 맞아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뭘 공부했느냐? 결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최적 투자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걸 최적 포트폴리오라고도 그래. 자, 줄부터 칠게요. 272페이지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별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밑줄.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래도 되고 최적 투자점 그래도 돼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 그렇지.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적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최적 투자점이 어디입니까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최적 투자점이 어디입니까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뭐하고? 효율적 전선하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뭐 안 외워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만나는 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딱 적어놓고 효율적 전선이 뭔데? 효율적 전선. 동일한 위험, 최고 수익. 동일한 수익, 최소 위험. 이게 딱 나와야 돼. 어떤 형태인데요? 우상향.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자, 무차별 곡선. 나한테 할 말이 있어야 돼.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르다.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르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응? 자, 그 다음. 최적 투자점은 투자자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272. 이 박스의 기억. 어떤 투자자의 최적점은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점이 아닐 수 있다 보이세요? 거기 기억 별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270페이지 봅니다. 270페이지. 거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거기 AB라는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맞아요? 자, 그리고 까만색 선이 두 개가 나오죠? 자, 첫 번째 까만색 선 X, 거기 갑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돼 있죠? 자, 위에 있는 건 을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돼 있죠? 갑이 더 위험을 싫어해요? 을이 더 위험을 싫어해요? 갑이 더 싫어하지. 갑이 더 가파르잖아. 맞아요? 자, 그 여백에다가,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자가 뭔데요?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데. 그렇지.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적었죠? 최적 투자점이 원점에 가까워요? 원점에서 더 멀어요? 지금 갑이 더 보수적이야? 을이 더 보수적이야? 갑이 더 보수적이야. 위험 더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적 투자점이 갑은 X고 을은 Y 아닙니까?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원점에 가까워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갑이 더 가깝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원점에 가깝다. 그럼 우리 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을은 공격적이라 그래요. 그럼 공격적 투자자는 원점에서 가깝다, 더 멀다? 그래, 하나만 기억하든지 두 개 다 적든지.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최적 투자점이 원점에서 더 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했네요. 자, 그러면요. 다시. 여러분 많이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건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자, 최적 투자점이 어디라고요? 이게 다 결론이라고요. 그럼 효율적 전선이 뭔데요? 어떤 형태인데요? 자, 무차별 곡선.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르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데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르다고요. 그럼 이 둘이 뭐 하는 점이라고요? 그럼 그걸 최적 투자점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최적 투자점은 투자자마다 각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원점에 가깝고 공격적일수록 원점에서 멀다고요. 그 얘기 다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좀 다시 해볼까? 최적 투자점,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효율적 전선, 동일 위험 최고 수익, 동일 수익 최소 위험. 무차별 곡선,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르다. 사람 투자자마다 최적 투자점 다르다. 위험을 싫어할수록 원점에 가깝다. 위험을 적게 싫어할수록 원점에서 멀다. 1분도 안 걸리죠, 이 얘기가 지금.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온대요. 꼭 알아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막 외우려면 10번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내 말이 항상. 시험은 잘 치고 싶은데 하기는 싫어. 그러면 합격할 수 없어. 딱 그거야. 어떤 영화 배우가 연기는 되게 하고 싶어, 여자가. 배우가 꿈이야. 근데 대본 외우기는 싫대. 배우를 포기해야지. 그죠? 빨리 다른 길을 가야지. 아니, 배우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본을 외우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 하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영화 배우들이 머리가 뭐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배우의 꿈이 크니까 날밤을 새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이랑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지. 그죠? 다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머리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노력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안 했어요. 지금 책에 줄친 데도 별로 없어. 줄친 건 몇 개 쳐주지도 않았다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이거든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자, 이제 됐고요. 자, 273페이지 보시면 화폐의 시간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3월달쯤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고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이제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자, 279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뭔가요? 거기 양가로 2번 한번 봐봐요. 큰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2번. 그렇지. 현금 수지의 측정 방법이라도 있죠. 네?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질문. 현금 수지가 뭘까요? 모르겠지? 모르지? 지금 배워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에 신경 쓴다? 현금 수지가 뭔지 신경 쓰면서 들으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돼.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제가 지금부터? 오케이. 그럼 현금 수지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름을 가지고 유추해 봐봐. 현금 수지. 현금의 수익과 지출. 그렇지. 그게 현금 수지야. 현금의 수익과 지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나씩. 그러면 현금 수지는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를 현금 흐름 그래도 될까요? 됩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현금 흐름이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겠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현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공부하겠다고요. 오케이?
지금 현금의 수익과 지출에서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들으라고요. 자, 그냥 그래야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이 현금 수지는 매우 중요. 매우 중요. 매우 중요. 현금 수지가 뭐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시험에서 현금 수지가 뭔데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되지.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사람 여기 투자하려고 그래요. 투자했다, 아직 투자 안 했다? 아직 투자 전 단계야. 그럼 이 사람이 서가지고 이 건물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사가지고 투자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 사람의 투자 계획은 뭐냐면 5년간 이 건물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운영은 임대업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업 하겠다고요. 5년 동안 임대업 할 거야.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이 건물 처분할 거야. 투자가 취득 아닙니까? 취득, 운영, 처분이잖아요. 투자의 3단계. 맞아? 그러면 이 운영 단계에서 현금의 수지,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안 해요? 운영할 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어떤 게 들어오는데? 임대료 들어오죠? 그래요. 나가는 거는요? 어떤 게 나갈까요? 경비 같은 거 나가겠지. 뭐 직원 월급도 나갈 거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은행이 많이 대출 받았으면 은행에 이자도 갚아야 될 거고, 그럼 현금 들어오고 나가네. 그런 걸 현금 흐름이라 그런다고요. 응? 그럼 처분할 때는 현금 들어옵니까? 그래, 건물 팔았으니까 돈 들어오겠지. 나가는 것도 있나요? 양도소득세도 내야 될 거고, 은행에 못 갚은 돈이 있으면 대출 정리돼줘야 될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걸 뭐라 그런다? 현금 수지라 그런다. 그럼 질문. 운영 단계에서 현금 흐름하고 처분 단계에서 현금 흐름은 그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얘는 임대료고 얘는 매도 가액이잖아요. 그렇잖아. 기본적으로 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운영 단계 현금 흐름과 처분 단계 현금 흐름은 그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붙여준다고요. 이름을 다르게 붙여준다고.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 현금 수지를 영업 수지 또는 운영 수지 이렇게 불러요. 영업 현금 흐름 그래도 될까? 영업 현금 흐름 해도 될까요? 됩니다. 운영 현금 흐름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자, 처분할 때의 현금 흐름을 뭐라 부르냐면 지분 복귀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처분할 때 현금 흐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지분 복귀. 운영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운영이 영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시험에서 운영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지분 복귀액, 처분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영업 수지한다. 그럼 돼, 안 돼? 낼 수 있어, 그런 거는. 그런 건 낼 수 있다고요. 오케이? 네. 아니, 영업 수지가 운영이 영업 아닙니까? 뭐 이러면 거기다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지분 복귀액은 내가 건물 팔았지? 이제 투자가 끝났어. 그럼 내 돈이 다시 복귀되잖아. 내 들어가던 돈이 다 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분이 복귀된다고요, 지금. 내가 투자한다고 나갔던 내 돈이 투자가 끝났으니까 지분이 복귀된다고. 뭐 이런 의미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책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 28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영업수지의 계산 보이세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식이 쭉 나오죠? 박스. 이거 제가 전에 11월, 12월 달 했거든.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암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암기. 그 식을 암기해야 돼. 그 전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을 테니까
외워질 건 제목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제가 오늘 이걸 적으면요. 여기가 지금 좀 진도가 조금 늦거든.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 이거를 지난주에 네, 한 번, 두 번, 8번에서 10번 정도 적었거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 저보다 많이 적어봐야 돼, 적게 적어봐야 돼. 제가 1년에 100번 적어요. 영업수지 지금 적는 거를. 1년에 한 80번에서 100번 적거든. 제가 칠판에. 올해는 좀 안 적으려고. 여러분들도 많이 적어보세요. 많이 적어봐야 알죠. 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시험에 꼭 낸다고요. 자, 먼저 가능 총소득이 있습니다. 많이 적어보세요. 네. 최소한 5번 이상 적어보세요. 자, 이제 쭉 적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전에 했어요, 제가 11월 달에. 지금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걸 뭐 외울 때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이렇게 외우는 분도 있는데 뭐 어떻게 외우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능 총소득부터 볼게요. 자, 우리 책 280페이지입니다. 자, 가능 총소득 둘째 줄에 봅니다. 100% 임대를 가정.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은 뭐냐면 내가 임대업을 하는데 만약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층마다 방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전부 다 임대가 됐을 때의 수익을 뭐라 부른다? 그렇죠. 말 그대로 가능한 총소득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공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실을 빼고요. 불량부채는 뭐냐면 임대료가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불량부채. 이거를 대손충당금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그리고 기타 수입을 더합니다. 자, 이 기타 수입은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내 본업은 임대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업 외 수입인 거야. 예를 들면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우리 건물에 자판기가 있어.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광고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타 수입이라 그래요. 기타 수입을 영업 외 수입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것을 유효 총소득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걸 뭐라 그런다? 순영업소득. 영업경비가 중요.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순영업소득에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렛대 효과 할 때 나왔죠. 그때 제가 지렛대 효과 할 때 순영업소득을 뭐라고 그랬냐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 사람이나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순영업소득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 뭐냐면 원리금이에요. 우리 책에 281페이지 거기 양가로 7번 부채 서비스액 보입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별표합니다. 어디를 줄을 치냐면 거기 뒤에 원금 플러스 이자 돼 있나요? 거기 줄 딱 쳐.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가 제외된 거다, 이자가 포함된 거다. 그걸 원리금이라 그러죠.
자, 이 사람이 저 건물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내가 이용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안 되겠어요? 그걸 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은 은행에 대출 받은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을 산 사람이 순영업 소득이 2억이면 대출을 안 받은 사람도 순영업 소득은 얼마예요? 2억이겠죠. 하지만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걸 세전연금 수지라 그러지. 그럼 세전연금 수지는 대출 받은 사람과 대출 받지 않은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때는 다르지. 이제 은행이 빌린 돈 갖고 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요, 자기 자본과 은행 돈, 타인 자본이 같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거야. 이 돈은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라고요. 자,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원리금 아닙니까? 이제 원리금을 갚고 난 뒤 이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는 은행에 빌린 거 갖고 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돈이 벌어들인 거라고요. 이거는 지분 투자액하고 관계 있어요. 이런 개념이다. 자, 그 다음,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거 세전연금수지라 그러죠. 세전이니까 그 다음에 세금을 뺍니다. 이렇게. 무슨 세금입니까? 영업소득세죠. 영업수지니까 영업소득세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후연금수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 281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니까 영업경비라고 보이세요? 자, 영업경비 보면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이 나와 있죠. 불포함 항목이 중요해요. 불포함 항목 별표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 영업경비 불포함 항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281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영업경비 여기 있네요. 영업경비는 빼겠죠. 자, 그럼 여기도 빼는 게 있네. 여기도 빼는 거 있네. 여기도 빼는 거 있네. 그럼 얘들은 영업경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그럼 이게 만약에 100원이었다 치자. 100을 뺐어. 그럼 이게 영업경비로 해볼게. 그럼 이게 100 또 빼야 되네. 2번 빼네. 그럼 이게 영업경비가 아닐까? 한 위에서 뺐잖아요. 뺐는데 자꾸 빼면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가계부를 쓰는데 한 달 우리 집에 수익과 지출을 쓰고 있어. 응? 그럼 위에서 있잖아. 식비로 1,000원을 뺐어. 근데 밑에 영업경비 식비 또 빼면 돼? 그럼 영업경비에 식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잖아. 위에서 뺐으면 영업경비 아니지. 그렇죠? 그렇지. 당연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닌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까? 응? 딴 데서 뺐으면 굳이 영업경비 또 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영업경비는 아니다. 얘는요? 얘는요? 아니지. 따로 뺀다니까, 영업경비는. 다른 게 있다니까. 자, 그래서 위에 벌써 뺐던 애들 있죠? 걔들은 당연히 영업경비 아니에요.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불포함 항목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영업경비는 아니다. 아니다. 부채 서비스액.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영업경비 아닌 거 저절로 알아요. 그죠? 이거 외우면 봐봐. 이거는 영업경비 아니잖아요. 소득세는요? 아니겠지. 밑에서 빼는데 뭐 좀 이따 뺄 건데. 그래,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이걸 외우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감가상각비죠. 그건 줄치고 별표예요.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본적 지출 보이세요? 그 줄치고 별표예요. 영업경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시험 다음 중 영업경비가 아닌 거 찾으세요. 잘 냅니다. 그러면 공실 불량부채도 시험에 내요. 부채 서비스액도 내요. 그럼 안 되면 다 외워야 되는데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 다 외워야 돼. 어차피 외워야 돼. 그러면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이 뭐냐? 설명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은 지출인데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건물에 리모델링 한다고 5억을 지출했어요. 5억을 지출했다고. 그러면 5억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면 이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지출을 했지만 내 자본으로 지금 내 자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 내 가치를 높여줬잖아요. 오케이? 또는 수명이 연장된다든지 이 건물이 수명이 연장이 돼버렸어. 그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라 그럽니다. 뜻 몰라도 돼. 자본적 지출 그러면은 영업경비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개인 업무비 보이세요? 개인적으로 썼대요. 내가 친구하고 술 먹어가지고 100만 원 썼어. 그럼 영업경비 하면 돼? 안 된다. 개인 업무비는 영업경비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영업경비인 거 아닌 거 꼭 아셔야 돼. 자, 영업경비 포함 보세요. 포함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밑줄 치세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비용 처리 안 해줘요. 그런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보유와 관계되는 세금이죠. 얘는 영업경비로 인정해줘요.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수익적 지출이라고 있나요? 그 위에 포함 항목에 줄 치세요. 수익적 지출이 자본적 지출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영업경비 아니에요. 수익적 지출은요 영업경비예요. 지금 처음이니까 잘 안 외워지겠죠. 시험 칠 때까지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럼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영업수지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영업수지는 운영 단계에서 현금 흐름이다. 운영 단계. 일단 외운다. 그리고 영업경비인 것과 아닌 것 구별한다. 오케이? 영업경비 아닌 거 구별하는 거. 영업경비인 거, 영업경비 아닌 거. 그 다음 세금이 무슨 세금이라고요?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영업수지는 다 끝났어요. 할 게 딱 그거라고요. 딱 정해줬어. 이거 딱 하라고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지분 복귀에 가겠습니다. 지분 복귀액은 이제 건물 처분하는 겁니다. 건물 파는 거예요, 이제. 처분 시, 매각 시 현금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건물 팔았어. 그러면 판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게 매도 가액이에요. 건물 팔았다고. 자, 건물 팔 때 비용이 들어요. 팔 때도 비용이 나가요.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 수수료 같은 거죠. 그럼 이게 순매도액. 자, 그 다음 은행에 빌린 돈, 아직 남아있는 잔금 있죠? 대출 잔금, 그거 정해야지. 그럼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 그러고요. 세전 다음에 항상 세금이 나와요. 그럼 지금 처분하잖아요.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세후 지분 복귀액입니다.
이 두 개씩은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쭉 진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했어요? 자, 복습 안 하고 하고는 여러분 자유인데 우리가 뭐 강제로 공부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1, 2월 달 하고 3, 4월 달에 수업이 나가겠죠. 그죠? 1, 2월 달 했던 거 3, 4월 달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제가. 했던 걸 왜 자꾸 설명이 똑같이 해? 그죠? 그러면은 1, 2월 달에 복습을 잘 안 한 분들 3, 4월 수업을 들으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재미있어 없어? 재미가 없죠. 재미없으면 포기하겠지. 그렇잖아. 재미없는데 누가 계속 하노? 재미없으면 포기하지. 1, 2월 달 거를 기본적인 꼭 잘해두세요. 그 1, 2월 달 수업 중에 수요 공급, 투자론 있죠. 이 두 개는 1순위로 복습을 해줘야 돼요. 앞에 총론 복습 못했다 하지 마. 시장론 복습 못했다 하지 마. 정책 못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응? 하지만 수요 공급, 투자론은 밀리면 안 돼. 얘들은 계속 봐야 될 애들이야. 앞에 했던 총론이라든지 시장론, 정책론은 암기에 가까워요. 암기예요, 암기. 이건 나중에 몰아치기도 가능해, 암기는. 우리 학생들이 영어는 벼락치기가 되거든요. 수학은 벼락치기 안 돼요. 응? 투자론 벼락치기 힘들어요. 수요 공급 벼락치기 힘들어요. 기본을 쌓아놔야 된단 말이야. 총론 벼락치기 돼요. 시장론 벼락치기 됩니다. 정책론 벼락치기 됩니다. 하지만 벼락치기 안 되는 건 지금 해놔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네. 수요 공급이 약하다. 그럼 수요 공급 빨리 복습 자꾸 해. 투자론. 지금 다음 주 되면 투자론 끝나는데, 이제 밀리면 안 돼. 응?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뭘 복습해야 되냐면, 제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 지금 오늘 현금수지 복습하라 그랬잖아요. 외우는 게 복습이에요. 외우는 게 복습이라고요. 외울 줄 알아야 돼요. 외울 줄 알아야 된다고. 영어 경비 외워야 된다고요. 그게 복습이에요. 그냥 한번 쭉 강의 듣는 게 복습이 아니라고요. 그냥 쭉 한번 강의 듣는 게 복습 아니지. 외울 건 외워줘야지. 그럼 오늘 외우면 내일 되면 잊어먹죠. 내일 또 봐야지. 모레 또 봐야죠. 그게 복습이에요. 그게 복습이야. 응? 반복. 복자가 반복이잖아. 다시 반복. 한 번 보는 건 복습 아니라니까? 복습의 뜻은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복습이야. 자, 그러면 반복해서 복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거야. 딱 선택을 해야 돼. 난 이거 반복해야 돼. 반복이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걔를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거는요, 어쩔 수 없지.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핵심이다. 핵심.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할 텐데, 285페이지. 보이세요? 그럼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건 뭘까요? 투자 분석 기법은, 여기 건물이 있어. 여기에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분석하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영업수지하고 지분 복귀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 이 세후 현금 수지의 의미를 한번 봐봐요. 세후 지분 복귀의 의미가 뭘까,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후 현금 수지가 뭐냐면요. 이 투자자가 집에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게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라니까. 이게 가능총소득이 이제 임대료거든요. 임대료에서 시작해가지고, 낼 거 다 내고, 비용 빼고, 은행 돈 갖고, 세금 내고, 이거 가지고 가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5년 동안 한다고 그랬지. 그럼 집에 이거 몇 번 가지고 가? 5번. 1년에 한 번씩. 세후연금수지. 이건 언제 가져가는 거예요? 처분하고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딱 남은 돈이 뭐예요? 이거 하고요. 이걸 하고요. 투자자가 남은 돈이
세후 현금 수지하고 세후 지분 복귀 자기 호정에 딱 들어오는 돈이야.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사람 지금 서가지고 뭐해 이제? 계산기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계산기 들고 쫙 이걸 두드리고 있단 말이야. 서가지고 지금. 이거 방 10개네. 한 개당 100만 원씩. 그럼 1년이면 한 달이면 1000만 원. 1년이면 1억 2천, 1억 2천. 빼기 공시력 5% 되겠는데? 95%. 이렇게 쭉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서가지고 이 사람. 그럼 공인중개사가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알아야지.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파는데 세후연금 수지를 못 구해. 그 중개사가 아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요. 응?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건물을 누가 구하러 왔다고요. 혹시 100억짜리 건물 하나 살 수 있을까요? 건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심심해서 온 거야? 진짜 건물을 살려고 지금 알아보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심심하다 100억짜리 건물 알아보러 다녀요? 말도 안 되지. 실제로 이 사람은 살 의도가 있다. 이런 걸 유효수요라고 그래. 유효수요. 구매력도 갖추고 사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고요. 이 사람은. 수요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의도라고 그랬잖아. 유효수요란 말이야, 이 사람. 그럼 이 사람들 팔아야 안 돼요? 그죠? 그랬더니 왔는데, 저 건물 사시면 돼요. 그랬더니, 왜요? 근거를 대주세요. 그냥 좋아요. 싸게 나왔어요. 사두시면 돈이 될 거예요. 산다, 안 산다? 지금 뭐 100원짜리 물건 사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다 따지고 사는 세상에, 내 돈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세요. 좋아요. 이런 말 듣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즘 영업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이거든요. 기본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미리 이 건물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죠. 사진 찍어요. 그래서 사진 기본이잖아. 드론 촬영까지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기본 내용, 준공이 몇 년도 됐고요. 쭉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좀 앉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빔을 쏴주죠. 이렇게. 쭉 가능 총소득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이 이게 현금 흐름 아닙니까?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현금 흐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지렛대효과 공부했지? 응? 부채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자기자본수익이 이렇게 됩니다. 부채를 이렇게 이용하면 쭉 보여주는 거예요. 한 3개 정도. 많이 보여주면 이 사람 헷갈려 하니까. 2개에서 3개 정도만 딱 보여주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당장 안 사겠죠? 다음에 와보겠습니다 하든지, 자기도 가봐야 되니까, 건물에.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실제 알아보고, 이 중개사가 브리핑한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 그러면 나한테 오겠지. 왜냐면, 여기 오기 전에 딴 중개 사무실 갔는데, 그 사람은 사세요. 좋아요. 이 얘기만 하더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나밖에 없어. 좀 믿음성이 가, 이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 건물 살 때 나한테 오겠죠? 맞아요? 그래, 이제 체결이 됐어. 100억짜리 건물 팔았다고요. 그럼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 사람 느끼죠.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때 결혼생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니, 진짜 중요하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명한테 브리핑을 하니까, 한 명은 사.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아니면 20명한테 이걸 내가 브리핑하니까 한 건의 계약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브리핑은 잘해.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문제야, 이제? 20명을 만나는 게 중요하네. 왜냐면 20명한테만 이 브리핑하면 한 개가 팔리더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지금부터는 고민의 내용이 달라지죠. 예전에 고민은 이거 브리핑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었는데 브리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브리핑은 자신 있어. 그럼 이 사람의 고민이 이제 뭐야? 20명을 어떻게 만나지? 고민이 달라지죠. 레벨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 고민의 내용이 다릅니다. 동사무소 동장님의 고민하고요. 시장님의 고민이 다르고요. 시장의 고민하고요. 도지사의 고민이 달라요. 도지사의 고민하고 대통령의 고민이 달라요. 레벨이 올라가죠. 그럼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20명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한 건이 바로 되는데. 그래서 투자 설명회라는 걸 하죠. 유심히 한 건에 모아두는 거야. 그럼 이거 한 명 사겠지. 안 그래요? 그전에는 한 명한테 1시간씩 해갖고 20시간을 투자해야 됐는데, 이제는 1시간만 해가지고 20명한테 브리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고민이 바뀌죠. 어떻게 하면 20명을 모을까? 이제 그 고민인 거예요, 이제. 20명 모았어.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두 개 팔았어. 그 오늘 이제 5건의 브리핑이 있어. 100명한테 브리핑 하잖아요. 그럼 10개네. 오늘 하루에. 그냥 놀아도 되네, 이 사람. 그죠? 원리를 알았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팔리는 거야. 원리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똘똘해 보이는 거야. 니한테 이걸 맡길게. 내가 다 전수해줘. 네가 울산을 책임져라.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부산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되겠지. 나하고 똑같이 한 놈이 있으면 이제 경쟁자지. 근데 보니까 이렇게 한 놈이 없어. 그럼 내가 하는 거야. 부산 접수. 대구로 갑니다. 전국을 접수하는 거지 뭐. 영업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해요. 응? 그럼 기본이 뭔데? 이걸 모르네. 이거 아주 기초인데. 지레티 효과도 모르네. 그럼 이것도 빨리 해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되면 이제 그 다음 고민이 생겨요. 내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세금도 좀 궁금해 하더라. 그러면 세금 공부해야 되겠구나. 또 사람들 만나보니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질문이 들어와. 그러면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다음에 와서 그것도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내 나름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는 거 1도 없고 그러면서 결과는 바라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잘해두세요. 그래 시험에 잘 낸다고요.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하고 세후 지분 복귀액이 투자자가 집에 갈 때 가져가는 거라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의백이라 그래. 조금 이따 할 거야. 유의백. 그러면 돈이 나가는 경우는 언제 나갑니까? 이 건물 살 때. 이 건물 살 때 이제 돈이 전체적인 금액이 나가겠죠. 맞아요? 그럼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유입하고 유출하고 비교해서 유입이 크면 투자하는 거고 유출이 크면 투자 안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게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투자 분석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